미국 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유럽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테이퍼링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오늘 청약을 시작합니다. 자, 역대 두 번째다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또 보호예수에 대한 그런 의무 확약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부터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 과연 청약에 참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위드 코로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라면 여기에 따른 수혜주 무엇이 있을까? 당연히 레저, 호텔 이런 쪽, 관광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자세하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때 사야 했었는데 라는 후회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금 5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인데, 삼성전자가 7만원대 초반이었던 그 시점,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와 증권사의 이러한 그런 저가 매수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전략들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되지만 삼성전자 정말 바닥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7일입니다. 자, 오늘이 백로예요. 네, 백로, 차가운 이슬이 맺힌다. 자, 일단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날씨의 어떤 기온 변화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기겠죠. 자, 이제 찬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낮에는 또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게 되면 곡식들이 이제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확의 계절. 자,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시기가 다가올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풍도 울긋불긋 들기 시작하고요. 또 곡식도 익어가고, 그럼 계좌도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들을 가져야 되겠죠. 네. 자,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유럽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이 0.68%, 프랑스가 0.8%, 독일이 0.96%. 지금 다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중요한 것은 상승 출발 이후에 마감때까지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작 시점보다 마감 시점의 주가가 훨씬 더 높은 수치로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시장을 끌어내려야 될 이야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테이퍼링을 지금 시행하기는 약간 역부족이지 않겠냐, 좀 지연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좀 뒤로 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심리를 좀 회복시켜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휴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이러한 분위기들은 국내 시장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지지부진했었던 국내 증시였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 같이 조율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초대형 조선주 현대중공업이 대여의 흥행을 이어갈 것인가. 자, 지금 현대중공업이 오늘하고 내일입니다.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의 공모주 청약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관심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런 청약에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면 지난 2일하고 3일, 즉 지난주에
기관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됐었는데 코스피 역대 2위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총 1633곳이 참여를 하면서 18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근데 1836이면 SKI 테크놀로지가 처음에 그 수요 예측을 할 때 1882대 1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이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 희망 밴드가 52,000원에서 6만원이었는데 최상단인 6만원으로 공모 가격이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자, 6만원의 공모 가격이 확정이 된다라면 뭐 따상 같은 걸 생각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따상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12만원에서 30% 더 해야 되니까 15만원쯤 되는 건가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튼 뭐, 따상을 기대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일단 열어놓고 본다라면, 그 정도까지, 적어도 10만원 정도까지의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이 이제 경쟁률을 높게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이제 그 상장 이후에 만들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보호 확약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기대감을 좀 모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지금 전체 공모주의 물량인 25% 450만 주가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률이 높은 상황들이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그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그 다음에 일반 청약, 상장 후의 주가 뭐 등등에 대한 내용인데 기관들의 보유, 그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중도 53.1% 나 안 팔겠다 이거거든요. 상장하고 나서 니들 물량 바로 꺼낼 거지, 바로 매도할 거지, 이게 아니라 50%가 넘는 그런 비중이 물량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장하고 나서 물량이 묶이는 거죠. 자,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 매수가 더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 초반에 이제 그 상장 초기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지분 100%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현대중공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한국조선해양 주가를 살펴보시면 뭐 꼭 그렇게까지 대단해 보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 주가를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선주들의 업황이 아직까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조선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강력한 어떤 업황 호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중공업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를 많이 이끌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 이 현대중공업의 일반 공모 청약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뭐 참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합니다. 왜냐면 기관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쟁률을 봤을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일반 청약에 참여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여기에다가 지금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한 부분도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하고 나서 물량 출회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정도 공모에 참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조선주 업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뭔가 대단히 엄청난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공모에 참여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공모에 참여해도 괜찮지만 굳이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습니다만 업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참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 그것은 조금 말리고 싶은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경기가 계속 좋아지게 되면 조선주도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 약간은 시기상조의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수혜주. 자,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뭐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위드 코로나가 뭔데? 아, 그거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그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기가 어렵다. 즉 전염병을 완전히 극복해서 완전히 정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가자. 네, 같이 가자. 즉 감기처럼 생각하자.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기처럼 그냥 옆에 두고서 걸리게 되면 뭐 치료나 또는 이제 독감 백신처럼 백신을 맞으면서 예방을 하고 걸리게 되면 이제 치료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얼마다라는 카운팅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경제 활동에 대한 재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빨리 가자. 경기 빨리 회복시키자.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접종률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고 나면 그때 진행하자라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9월달 정도면 1차 접종이 그래도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접종이 진행되고 나서 그 접종률을 통한 그런 위드 코로나 전환 이런 것들을 검토하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이 조기에 위드 코로나로 진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쪽보다도 지금 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58.5%나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옥죄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접종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상당히 그래도 안정감 있게 좀 뭔가 좀 위기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찬성함이 24.5%, 어느 정도 찬성함이 34%라고 되어 있습니다. 24.5%가 매우 찬성함, 그 다음에 매우 반대함이 15.1%.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위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축소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된다라면 또는 백신 접종률이 70에서 80% 이상을 상회하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오게 된다라면 가장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경기 재개에 따른 그런 부분들, 즉 뭐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카지노 관련한 종목군들이거나 관광, 레저 뭐 이런 쪽에서 항공 이런 쪽에서 전부 다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강원랜드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강원랜드의 어떤 그런 기업 실적의 상승. 지금은 강원랜드가 많이 못 올라가서 사람들이 에이씨 뭐 뭐야 별로 아니잖아 별로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관련한 종목군들 또 레저 스포츠 이런 것들 전부 다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엔터 관련한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죠. 오프라인 콘서트가 시작이 된다라면 엔터 관련주들의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이것 말고도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의료기기 뭐 이런 테마들도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K-팝 뭐 이건 엔터테인먼트와 관련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항공주, 관광, 여행 등등이 모두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뭐 어떤 업황에 대한 어떤 부분, 경기 재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을 해 놓고 상황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위드 코로나라는 하나의 어떤 키워드, 그 이후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자, 항상 시장에서 무언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좀 늦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미리 이런 상황은 벌어지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답답해 보이고 지금 잘 못 가는 어떤 업종,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그런 종목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재개 수혜주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주와 함께 경기 재개에 따른 그런 기대감, 이런 위드 코로나에 대한 수혜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이제 슬슬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500원. 그때 살걸. 네. 이런 이야기. 자, 많이들 하실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5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제법 뛰었죠.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6%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저점일 때 살 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7만원 선 초반까지 밀렸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8만원 근처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서, 자, 이제는 저가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웃긴 얘기 아닙니까? 자, 시장이 완전히 바닥일 때, 저점일 때, 이럴 때는, 무서워.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만큼 올라오니까 이제는 좀 사도 되지 않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단기 저점을 찍은 이후에 한 6.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제법 많이 회복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가 6%대 상승이라면 그것도 제법 괜찮은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5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닥에 대한 그런 어떤 신중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정을 지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단기적으로 급락한 포인트에 대해서 뭐 공매도에 대한 어떤 환매라면은 외국인 매수가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또 저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매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다라고 그 성격을 확정지을 수 없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든 추세적 반등이든 반등을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수가 유입이 되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겠죠. 다만 왜 이제 와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좀 불만이라는 이야기죠.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즉 외국인의 매도가 멈췄을 때 이제는 매수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제 올라가는 거 다 확인하고 나서 이제서야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에 와가지고 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적 상승 이후에 조정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서 또 물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미 많이 올라간 다음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뉴스를 보면 항상 그런 식이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큰일 났다, 악재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증권사에서도 이야기가 전혀 없죠. 뭐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입을 꽉 다물고 있죠.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아니면 반대 매매 들어갑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뭐 그때라도 살 거 그랬죠, 뭐 그러면서 네, 이제라도 매수하세요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은 네, 결코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뉴스를 보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증권사에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침묵 모드를 계속적으로 유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지난달 4일, 8월 4일이죠. 네, 삼성전자 관련 리포트가 KB증권에서 한번 나오고 나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단 한 건의 삼성전자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어제죠, 어제 DB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근데 목표 주가가 11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이 됐고,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자,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목표 주가를 10만원대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목표 주가를 지금 하향 조정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조금 부담을 가져야 되긴 합니다. 다만 이런 상태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D램 가격은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 실적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 업황이 살아날 것이다 등등의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면 현재 시점처럼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저점권일 때 매수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완전히 저점권이라는 어떤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보이니까 매수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 요것도 좀 불만이라는 이야기죠. 즉 주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매매 포인트는 이 상승이 단기적 상승이든 아니면 중기적 상승이든 간에 올라오기 전에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점일 때,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매수를 진입을 하셨어야지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게 수익을 해도 한 5% 6%라도 깔아놓고 진행을 하게 되면 변동이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그냥 버티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 상승에서 지금 사라고 그래서 샀는데 또 단기적 저항에 부딪혀 들어왔어, 물리기부터 한다, 이렇게 되면은 저점에서 지금 안 그래도 물려있는 상태에서 또 물리고 시작하면 약간의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매매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좀 잘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일단 뉴스를 무조건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겠고요. 포지션에 대한 것들은 이제 수급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스스로 체크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사라고
말라고 지금은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살짝 들어가는 단기 조정권이 이제 가까이 임박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튀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올라간 다음에 사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단기 조정 이후에 상황을 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뭐 경쟁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 공모에 참여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업황적인 부분으로 본다라면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위드 코로나 이제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렸죠. 그래서 관광, 엔터, 뭐 호텔, 레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을 텐데요. 자, 지금은 인기가 없어 보이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대신에 많은 비중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량이라도 담아서 대응을 미리미리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삼성전자 이제는 저가 매수를 하자라는 어떤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일단은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수가 아니라 관망이 더 유리한 시기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기술적 분석가가 아니다. 되레 융통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방법을 매우 경계하였다. 수학적 계산이나 정해진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최상의 무기는 바로 인내였다. 자신이 정한 매매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과 단기 차익의 욕구를 억누르고 주가가 급등할 때까지 참는 인내심이다. 중간에 흔들리게 되면 큰 흐름을 놓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 시장에서 딱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흔들리는 그런 추세에 손실을 좀 봤다. 아니면 어떤 변동성에 손실을 좀 봤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꾸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흔들리게 되면 큰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큰 대추세, 큰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게 되면 단기적 흔들림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의연하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제시리버모어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었다? 인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올라가는 거야? 언제 회복되는 거야? 못 참겠어. 이렇게 아니라 알았어. 조금 더 기다려줄게 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장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좀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